안녕하세요. 제주 많은 형아입니다. 현지인이 말해주는 제주살이의 보탬이 되는 제주 이야기. 오늘의 주제 들어가기 전에 좀 근황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디어 구독자 수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구독자 수가 두 자릿수였다가 세 자릿수가 된다는 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제 얘기를 재밌게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얘기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님이 제 영상을 이렇게 차례대로 쭉 보시면서 보실 때마다 소감 같은 댓글들을 쭉 남겨주시더라고요. 되게 간단한 소감부터 장문의 소감까지 글을 쫙 적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댓글들이 사실 되게 기분도 좋고요. 힘이 나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힘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감기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감기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증상들, 콧물, 코막힘, 기침, 가래, 몸살 다 최고치를 찍어가지고 죽다 살아났는데요. 사실 오늘도 다 나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목 상태가 굉장히 불안불안한데요. 편집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기침이 심해서 제가 원래 편집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혹시 이번에 영상에 막 편집점이 생기면 기침이 심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제주도의 식문화와 고기국수 이야기인데요. 제주도 고기국수 얘기를 쫙 해드리면서 맛집, 고기국수 맛집에 대한 제 견해들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제주도의 식문화라고 하면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좀 이렇게 발달하는 지역이 있고 발달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제주도는 식문화가 발달하지 못하는 아주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왜 제주도가 식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냐라고 한다면 역시 늘 말씀드리다시피 너무 사는 게 척박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모든 게 노동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는다 라기보단 끼니를 때운다 라는 게 좀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번잡하게 요리를 하고 이러질 않는 거예요.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주도의 냉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주도의 냉국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경악하십니다. 육지분들 들으시면 다들 경악하시는데 오이, 양파, 깻잎 같은 거 썰어 가지고 된장에, 생된장에 이렇게 버무려서요, 그냥 맹물 비워 가지고 희석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장 품물에다가 채소 좀 넣고 먹는 거죠. 된장 품물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드셔보신 분들은 다들 괜찮다 하시고요. 드셔보시지 못한 분들은 경악하십니다. 아무리 국이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된장을 물에 풀어서 먹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리고 전에 집밥 백성생 할 때 백종원 씨가 된장찌개 간 맞추는 법 말씀해 주시면서 끓이기 전에 그 냄비에 물 넣고 된장 풀면 그냥 간을 봐라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괜찮다고. 드셔보시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내려오시면 물회 유명하잖아요. 물회 많이 드시는데 물회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좀 칼칼하게 양념이 더 들어가고 회를 썰어서 넣은 게 물회입니다.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냉국하고.
그러니까 뭐 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식문화가 발달하지 못했고, 거기에다가 설거지하는 시간 이런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 큰 양푼에다가 밥을 한 대 넣어가지고 그냥 머리만 떼고 밥을 떠먹는, 예, 사실은 퍼먹는다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일 것 같은데, 예, 그런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는 식사할 때 그렇게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딱 어머니가 밥상을 내려놓으시면 그냥 모든 형제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머리를 서로 디밀면서 한 입이라도 더 먹어야, 예, 내 몫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투적으로 식사를 하셨다 하시는데, 예, 그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가 사실 먹는데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다. 뭐 지금 와서 보면, 예, 제주도의 음식들이 굉장히 좀 원재료에 충실한 음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워낙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원재료에 뭐 살짝 간만 하는 정도,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주도 음식 중에 갈치국 있잖아요. 갈치국 또 비려서 어떻게 먹냐 하시는데, 사실 드셔보시면 하나도 안 비리죠. 굉장히 맛있어요. 시원하고. 그렇게 갈치국을 끓일 수 있는 건 갈치가 신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좀 잔갈치, 작은 갈치들은 국을 끓이고, 큰 갈치들은 뭐 구워 먹거나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신선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육지에서는 그렇게 먹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갓 잡은 갈치로 해야 비린내가 안 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식문화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음식에 그렇게, 예, 요리를 번잡하게 하는 일이 없었다. 그렇게 국수 얘기를 여기서 이어서 들어가자면, 예, 제주도는 국수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어요. 고기국수가 제주도 7대 향토 음식의 하나로 뽑혔는데, 뭐 7대 향토 음식이라고 하면, 예, 자리물회, 한치물회, 성게국, 갈치국, 또 빙떡, 고기국수, 하나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고기국수가 뽑혔는데, 예, 이런 물회나 갈치국 같은 이런 음식들 사이에 고기국수가 낀 거는 참 대단한 일이죠. 고기국수가 생겨난 지가 뭐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도. 제주도에 이제 국수가 들어온 건 일제시대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국수가 없었고, 예,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제면 공장이 생기고 국수를 뽑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겉면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제면이 굉장히 오랜 시간과 공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흔해졌지만, 면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그렇게 요리에 공을 들일 시간도 없이 노동에 치중을 했었는데, 면 만들어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었어? 없었겠죠. 뭐 제주도가 쌀이 없었기 때문에 보리하고 메밀이 거의 주식으로 많이 쓰였는데, 그래서 메밀로 만든 음식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메밀 수제비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메밀 수제비는 이제 메밀을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손으로 뜯어서 넣잖아요. 거기에서 반죽을 펴가지고 이제 썰어서 면을 만들어서 하면 이제 메밀 칼국수가 되는 건데, 메밀 칼국수도 흔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면 만들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예. 그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손으로 뜯어서 먹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 뭐 이런 개념일 텐데, 칼국수도 그렇게 흔하게 먹는 음식이 아니었는데, 하물며 겉면이라는 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일제시대 때 겉면이 만들어져서 이제 국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국수는 귀한 음식이었고, 그래서 이제 잔치 때나 상이 났을 때,
이럴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뭐 육지에서도 국수 언제 먹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잔치 때 먹는 음식. 제주도에서도 그런 때나 먹지 평소에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고, 처음 국수가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멸치 육수로 낸 멸치 국수가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멸치 국수가 이제 언제 고기 국수가 됐는가, 뭐 이거에 대한 의견들이 뭐 몇몇이 있는데요. 사실 제주도의 고기 국수에 대한 얘기가 정리된 바가 없어요. 요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주도의 식문화를 보면서 합리적인 추측들을 하시는 건데, 뭐 저도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사실 뭐 다 비등비등합니다. 제 생각도 뭐 다른 분들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거의 같은 생각인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멸치국수 위에다가 삶은 고기, 돼지고기를 올려서 주던 게 고기국수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주도는 잔치나 이제 상 났을 때 가면, 조문을 가면 나오는 게 이제 돼지고기, 수육, 삶은 돼지고기와 순대, 두부, 이거는 꼭 나오거든요. 이거 필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게다가 이거는 이제 반이라고 해서 1인분씩 나와요.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 4명이 앉으면 고기하고 순대, 두부 이런 거는 4접시씩 나옵니다. 4접시씩. 1인당 한 접시에. 뭐 물론 요새는 한 2접시, 3접시 이렇게 좀 줄여서 나오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딱 1인분이 맞춰서 나옵니다. 제 몫인 거고, 그 양이 이렇게 적지가 않아요. 적지가 않은데, 제 생각에 그 많은 양을 다 국수 위에 올려 먹으면 좀 많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 접시씩 주던 걸 몇 점만 고기 위에, 국수 위에 올려서 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랬을 것 같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견해를 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고기국수, 지금 먹는 이제 고기 국물, 돼지고기로 국물을 낸 고기국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근데 제 생각에는 한 5, 60년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돼지를 잡는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고, 아무 때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잔치 때나 상났을 때 돼지를 잡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고기를 삶잖아요. 그 고기 삶은 국물에다가 국수를 말아서 냈던 게 고기국수의 시작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도 시골 같은데 이제 동네 조그만 식당들, 동네 사람들을 상대하는 식당들 가보시면 그런 국수를 먹을 수 있어요. 정말 맑은 국물, 고기를 삶은 국물에다가 국수를 말아주는. 드셔보시면 고기국수 맛인데 좀 약하죠. 우리가 지금 흔히 먹는 고기국수는 좀 뽀얀 국물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고기와 뼈가 같이 이제 고아져서 나오는 진한, 사골 끓이듯이요. 그런 진한 국물인 거고, 그 이전에 그런 국수는 뼈가 안 들어간, 그냥 고기만 삶은 고기 국물에 넣는 고기국수. 지금도 시골 가서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거 보면 제 생각엔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게 한 50년대, 60년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삶은 고기를 같이 올려서 먹는 그런 형태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국수가 이렇게 흔하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한 60년대, 70년대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흔하게 돼지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돼야 되는 일인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70년대는 돼야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 주변에 잘 아는 분이 계신데,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모슬포 출신이신데, 그분 말씀하시는 게,
이제 삼겹살을 우리가 구워 먹잖아요. 삼겹살 구워 먹는 것도 한 70년대 돼서야 구워 먹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돼지고기는 무조건 삶아 먹는 거라는 생각, 예, 뭐 다른 조리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질 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또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국민학교 6학년 때인가 이때 처음 김밥을 드셔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밥이라는 것도 세상에 없던 음식이었던 거예요. 이분 어렸을 때는. 그러니 이분 어렸을 때면은 한 50년, 60년대죠. 60년대 초반에 소풍을 갔는데 그때 오신 젊은 여자 선생님이 김밥을 싸우셨대요. 김밥을 싸우셔가지고 학생들을 쫙 줄 세워서 김밥 하나씩 입에 넣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먹어본 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김밥이라는 걸, 이런 음식을 처음 먹어본 거라고 되게 신기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김으로 말아서 안에 재료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예, 사실 우리 생각보다 지금 먹는 우리의 음식들이 우리 생각보다 오래된 음식들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기국수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오게 됐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는 뽀얀 국물의 고기국수, 이거는 골막국수라는 식당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다 그래요. 같이 뼈를 넣고 끓여서 뽀얀 국물을 낸, 뭐 3대 천왕에도 나왔었죠. 백종원 씨가 아주 극찬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얘기는 다음 편으로 넘겨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오늘은 이 주제는 여기서 끊고요. 바로 이어서 제가 다음 영상을 찍어가지고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주도의 고기국수 맛집에 대한 저의 견해, 의견, 뭐 생각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